선행했던 친구들도 아마 이쪽은 거의 다 까먹지 않았을까.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안 하면 까먹게 되고. 참고로 이제 삼각함수의 미분법, 미분 공식 같은 경우 나도 조금 안 하면 기억이 안 나요. 맨날 까먹어. 너희도 이거는 수능 끝날 때까지 너희는 기억을 잘 해줘야 돼요. 자, 어떤 걸 배울 거냐? 우리가 곱의 미분법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곱의 미분법 잠깐만 복습을 하자면, 자, fx 곱하기 gx를 미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러주세요. f'x gx 플러스 fx g'x 해서 따라하세요. 곱하기로 연결된 식의 미분법. 그래서 줄여서 무슨 미분법? 곱의 미분법. 우리가 이번에 배울 거는 fx를 gx로 나눈, 그러니까 분수꼴이죠. 나눴을 때 미분법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따라하세요. 몫의 미분법. 이고요. 자, 실제로 식 외울 때는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근데 우리가 증명하고 연습할 거라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역수꼴이에요. g분의 1 꼴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g'분의 1 하면 기분 너무 좋겠죠?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미분법을 외워야 돼. 근데 나중에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알아놓으면 돼요. 자, 도함수의 정의대로 그냥 쭉 풀어나가면 돼요. 도함수 정의, 이게 y죠, y? 그러면 y'은 어떻게 될까요? 불러주세요. 너네가 쭉 불러보고 그다음 너네가 쓰는 거야. 일단 쓰지 말고 들으세요. 리미트 한 다음에 도함수 정의는 무조건 리미트 h 영어로 갈 때 나와야 돼. 일단 나오고 시작해야 돼.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간다고요? 그럼 분모는 뭐로 바로 나와줘야 돼요? 분해한 다음에 그 다음 분자는 x자리에 x 플러스 h를 대입한 걸 써주고 원래 거를 빼주고 하면 그게 도함수의 정의였죠? 그럼 뭐라 써야 돼? g하고 분해 마이너스 야, 요런 분수를 무슨 분수라 부르죠? 번분수 거지 같으니까 번분수꼴 해소시키기 위해서 gx와 gx 플러스 h를 두 번 곱할게요. 그러면 리미트 한 다음에 h가 0으로 갈 때 하면은 거지 같네. 분모 분자에 두 번 곱하니까 h gx g x 플러스 h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이제 뭐로 바뀌겠네? gx 얘는 뭐로 바뀌겠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h니까 와! 모양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떼서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렇게 놓고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애가 gx와 gx 플러스 h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요만큼이 어디로 가게 될까? g가 미분 가능하다면 g 프라임이 되겠죠, 얘가. 그리고 h가 어디로 간다고 했으니까 대입 관찰해보면 얘도 뭐가 되겠네? gx 곱하기 gx니까 분모는 뭐가 될까 그러면? 그래서 얘는 분모가 제곱이 일단 들어가요. 분수꼴을 미분하면 분모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원래 1이었죠? 얘 분모를 미분한 g 프라임 x를 그대로 써준 것과 결과가 똑같다. 앞에 뭐가 그리고 붙고 이렇게. 자, 따라서 지금 써보세요. 아니! 마음 바뀌었어요. 이거까지 하고 너네가 쓰고 그래야 이제 빨리 한 친구들은 이제 문제 좀 풀 수 있으니까 이거까지 한번 해볼게. 자, 이걸 먼저 한 이유가 뭐냐? 이거 지금 g분의 f를 바로 도함수 정의를 유도하잖아? 가능해. 근데 좀 너무 복잡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중간 단계로 얘를 내가 쓴 거야. 지금 내가 g분의 1 미분한 거는 이제 증명 끝났으니까 바로 공식으로 g제곱분의 마이너스 g 프라임 이렇게 바로 써버릴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g분의 1과 f의 곱으로 생각할 거야. fx 곱하기 gx분의 1의 미분으로 생각해도 괜찮을까? 그런 다음 그러면 곱이니까 얘와 얘 무슨 미분법? 곱의 미분법 쓰면 앞에 거 미분하면 뭐가 되고요? 프라임 x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더하기 약간 앞에 거는 fx로 놓고 이제 g 미분하면은 따라서 분모를 제곱하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gx의 제곱이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 부호는 아까 뭐가 붙었죠?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얘를 한번 미분해서 g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이걸 식을 통분해서 잘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럼 통분을 해볼게. 저는 누구로 통분하면 될까요? gx 제곱으로 통분을 할게요. 분해한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를 먼저 쓰자면 g 제곱이니까 g 한번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f 프라임 그 다음에 g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부호는 뭐가 붙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번에는 f 그대로 쓰고 g. 그래서 분자만 보면은 고배분법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 따라하세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다만 이제 부호가 뭐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공식은 이거는 얘 공식만 우리가 외우게 될 거야. 따라하세요. 분모 제곱분의 앞에 거 미분 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위 아래로 얘기를 할까요?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그대로. 위에 거 그대로, 아래 거 미분. 그래서 빼기로 연결해주면 되더라. 자 이거 지금 나랑 똑같이 유도하시고요. 끝난 친구들은 그 프린트 미리 좀 풀고 있으세요. 오늘은 이것저것 증명을 열심히 하고 적당히 끊어야 돼요. (8시 46분) 한 9시 한 20분까지 증명하다가 거기까지 숙제를 내가 센을 풀어줄게요. 여러분들. 참고로 오늘 이따가 그거 볼 거야. 테스트. 저번 시간 거 이제 초월함수의 극한, 지수로그 삼각, E의 정의부터 해서 또 테스트 또 볼 거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미분법 공식들을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목세 미분법 공식 2번. 두 번째 G분의 F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공식으로 외워야 돼요. 야 얘들아 웬만하면 받아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스스로 하다가 막혔을 때 이 칠판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그대로 받았을 거면 내가 한번 보여주고 넘어갔죠? 너네가 증명해 보라고 내가 지금 직접 다 보여주는 건데 받아쓰기 할 거면은 그냥 공식만 외우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근데 이런 건 유도할 수 있어야 돼. 끝난 사람은 프린트부터 먼저 풀고 있으세요. 프린트 앞부분에 이제 목세 미분법 해가지고 여러가지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공식에 맞게 분자가 F의 역할이고 분모가 G의 역할이구나 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희연아, 프린트가 더 쉬워. 쌤보다 프린트가 더 쉬우니까 프린트. 네, 다른 친구들 증명 끝날 때까지 증명한 친구들은 좀 풀고 있으세요. 잘했어? 벌써부터 이제 앞에 게 많이 있을 때는 글수 모르면 나오지가 않아요. 공식만 우리 조금 테스트는 공식 있지. 그 공식 수준만 안 하면 여기 듣는 지점이 없으니까 잘 들어봐.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목세 비분법을 배우고 나서 그럼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크게 두 가지가 할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유리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었거든? 자, 우리가 x제곱분의 1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 하면 돼요. 무슨 미분법 써버리면 돼? 목세 비분법 써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일단 분모 뭐 해주고 분모 제곱분이니까 뭐라고 쓰고 근데 바로 일반화해도 될까? x n승분의 n이 자연수일 때 그러니까 x
2승분의 1, 3승분의 1 이런 애들 할 때 어떻게 되는지 1, 2, 3, 4 이런 애들 때 자,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x n승의 제곱이니까 x의 2n승 분해한 다음에 분자 1일 때는 아주 특이한 1번 케이스였죠? 그냥 마이너스 해주고 이 분모를 뭐한 걸 써주면 되는 거였죠? 미분하면 x n승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n하고 x의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런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볼까? 자, 이거 x 미치 같은 수를 나눴으니까 지수를 뭐 해주면 되는 거였죠? 빼주면 되는 게 지수 법칙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m 그대로 놓고 이거 지수 빼면 어떻게 되니? x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가? 네. 그래서 지금 얘를 살짝 바꿔서 생각하면 자, 이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역수된 거는 지수의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 이거 x의 몇 승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거를 미분하면은 그냥 우리가 x제곱 미분하고 x 세제곱 미분한 듯이 이 마이너스 n을 앞에다 뭐 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내려서 곱하기로 연결해주고 x의 한 다음에 지수가 1 어떻게 되고? 내려가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유리함수들 x n승분의 1승 이런 애들은 목세미분법 쓰는 게 아니라 그냥 x제곱, x세제곱 미분하지 그냥 미분해도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볼까요? x 7승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건 x 몇 승이랑 똑같은 말이야? 이거 그럼 미분하고 싶다? 그럼 내가 누구 앞에 곱해주고 한 다음에 지수를 1만큼 뭐 해줘야 돼? 차수를 내려야 되니까 x의 몇 승?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x분의 1, x제곱분의 얘네들 미분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얘 미분하는 거 하나 정도만 합시다. 자, x분의 1은 x의 몇 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니? 얘는 자주 나오니까 좀 외우는데요. x의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한다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누구 앞으로 빼주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만 빼줄게요. 하나 떨어뜨리면 x 몇 승이 돼요?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건 자주 나오니까 좀 외워놓으면 편해요. 네, 매번 이렇게 고민 없이 바로 풀 수 있으니까 x분의 1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거 좀 외워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게 되느냐? 우리 삼각함수의 미분에서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왜 그렇게 돼요? 시험은 왜? 눈동자 엄청 열심히 움직이네. 이게 왜 그런 거죠, 얘들아? 왜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야? 그냥 걔네 친하니까? 왜? 모르겠어? 왜냐라고 묻는다면 도함수의 정의로 증명하니까 그렇게 나왔잖아, 얘들아. 너네 프린트에 증명하지 않았나? 증명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도 할 수 있게 돼요. 따라하세요. t는 c분의 s. 탄젠트를 미분한 거 뭐가 될까? 이것도 유도를 해볼 거야. 이거는 그럼 뭐분의 뭐로 생각을 해서 c분의 x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를 미분한 거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무슨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목세 미분법, 분수꼴도 미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그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c제곱분해로 그냥 쓸까요? c제곱분해하고 따라하세요. 이게 앞에 거 뒤에 거라는 그냥 부르기 귀찮으니까 보배 미분법처럼 앞에 거 미분하면 뭐가 되고? c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 뒤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그대로 부호를 뭐로 결정해주고? 마이너스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와! 이거 c제곱 플러스 하니까 뭐가 되고요 이거? c제곱분의 그러면 1이니까 와 코사인분의 1 코사인의 역수를 누구로 정의했죠? 시컨트.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네, 각이 x였죠? 이렇게 따라하세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이거는 외워야 돼요. 자, 참고로 탄젠트랑 역학관계인 게 코탄젠트죠? 역학관계인 애들은 미분했을 때 모양이 비슷하게 나와. 신기하게 다행히도. 그러면 얘는 탄젠트일 때 시컨트가 나오잖아? 그러면 코 탄젠트일 때는 뭐가 나올 것 같아? 증명해보면 코 시컨트의 제곱 이렇게 모양 똑같이 나와. 근데 코 붙은 거, 컴플레멘터리 붙은 거 미분하면 뭐가 붙는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건 해보면 나와요. 이건 우리 귀찮으니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시컨트 미분했을 때랑 코시컨트 미분했을 때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하나만 하고 우리 넘어갈게. 나머지 공식 외우세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시컨트를 미분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분의 1로 생각하면 될까? 코사인 x분의 1, c분의 1을 미분하는 걸로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무슨 미분법? 목세 미분법.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불러주세요. c제곱 분해한 다음에 1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얘 뭐 한 거?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와 이게 뭐분의 뭐였구나. c제곱 분해 그거를 c분의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 c분의 s는 뭐로 합쳐 써주고 탄젠트로 쓸게 맞아 마무리니까 하고 얘는 뭐라고 쓰면 되죠? 시컨트. 그래서 시컨트를 따라서 시컨트를 미분하면 탄젠트 시컨트. 근데 이 모양 식을 외우기 좀 쉽게 그냥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한 번 그대로 줬어. 그런 다음에 누가 추가로 더 곱해 치더라. 탄젠트 x. 왜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돼? 증명하면 그렇게 나와. 아 그래서 그거 외웠어? 라고 말하면 돼요. 자 그럼 얘 비슷한 게 코시컨트라 그랬지. 그러면 봐봐 이거는 그럼 누구분의 1 미분했다 생각하고 사인분의 1 미분했다 생각하고 무슨 미분법으로? 해봤더니 얘랑 비슷하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컴플레멘터리 미분했으니까 앞에 뭐 붙여주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시컨트였던 거는 뭐로 쓰면 될까? 역학관계 코시컨트. 탄젠트는 역학관계 코탄젠트. 그러니까 1, 2번만 외우면 3, 4번은 역학관계는 그냥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지금 저 증명하고 쓰고 다 쓴 사람은 프린트 이어서 풀고 있어요. 다른 친구 할 때까지. 그래서 목세비분법을 우리가 배우게 됐으니까 유리함수 꼴도 우리가 xn승분의 1 꼴의 유리함수도 미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을 제외한 나머지 6개들도 미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와씨. 아, 너 이거 설마 안 보고 방금 네가 지금 쓴 거야? 네요. 안 보고 쓴 거야?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막히면 살짝씩 보면서 쓰면 되겠죠? 다른 친구들 쓸 때까지. 그래서 오늘 아마 미적분이 어려운 게 왜 이렇게 많아서 그렇기도 해요. 여기 있는 건 너네 쓰는 거 아니야? 너네 테스트 볼 거 그냥 써주는 거니까. 이번에 지금 방금 쓴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코시컨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이렇게. 사실 나 이 공식들은 한 1년 안 하면 또 까먹어서 다시 응용해서 뭐였지? 막 유도해보고 막 이거였구나 하고 그러거든. 너네들도 처음이니까 생소하니까 좀 잘 외워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목세비분법이랑 합성함수비분법 이 두 개만 해도 정말 많은 함수들이 이제 우리가 미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마 오늘은 어떤 함수들? 정각이야? 아마 합성함수비분법이랑 그거를 이용해서 이론을 할 수 있게 된다 까지 하고 아마 뒤쪽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되지 않을까. 뒤에 되게 많이 남았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 합성함수비까지만 좀 잘해도 오늘은 충분하지 않을까.
자, 합성함수 미분법은요, 우리가 합성돼 있을 때 어떻게 미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억나요? 어떻게 하는지? FG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죠? F 프라임 GX 쓰는 거 아니야? 곱하기 G 프라임 X였죠? 왜요? 증명하면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야 이제? 증명할 거야. 자,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로 가야겠지?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리미트 누가? 0으로 갈 때 뭐분해? 한 다음에 뭐라고 써야 돼요? x 플러스 h 마이너스 fg x 이렇게 써야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모양을 조금 변형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약간 이 꼴로 만들 거야. 리미트 한 다음에 세모 마이너스 네모분의 f 세모 마이너스 f 네모 이 꼴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를 분모분자에 곱해줄게요. 자, 리미트 한 다음에 h가 0으로 갈 때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분의 f gx 플러스 h 마이너스 f gx하고 뒤쪽에 원래 h 있었죠? 그리고 얘 내가 내 맘대로 곱했죠? 분모에. 그럼 이제 어디서 곱해줘야 돼? 분자에 g하고 x 플러스 h 마이너스 g x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꼴, 도함수 정의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로 바뀌는 거야? 약간 모양을 맞춰주자면은 여기가 네모 빼기 세모분의 f 네모 빼기 f 세모 하면은 이게 미분계수 정의, 도함수 정의가 여기서 뭐로 바뀌었었죠? f 프라임 뒤에 거 세모로 바뀌는 거죠. 이게 정점, 동점. h가 들어가는 게 동점 역할이니까. 그래서 얘가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f 프라임 세모 역할인 gx 이렇게 되고,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그럼 뭐로 바뀌겠네요? g 프라임 x. 와,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쓰기도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f 프라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수투에서는 잘 쓰지는 않았었던 y를 미분하면 dy dx라고 했었죠. 우리가 dy dx 이렇게 썼었잖아요. 네, 이 라이프니츠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로 표현할 때는 조금 더 모양이 특이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합성함수 미분에 따라서 합성함수는 속함수를 치환한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건 너네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f gx를 내가 미분하고 싶어. 그래서 속함수인 gx를 내가 t로 치환을 할게요. 그럼 식이 두 개로 바뀔 거야. 어떻게 바뀌죠? y는 하고 내가 얘를 이제 미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y는 하고 뭐로 바뀌고 ft로 바뀌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바뀌죠? t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은 양변 x대에서 미분하면 얘가 y 프라임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가 이거는 그냥 우리 공식대로 그대로 써주면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g x 한 다음에 뒤에다 뭘 곱해줬었어? g 프라임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리고 얘를 이제 라이프니츠 표기법을 써보면 요게 t 역할이었죠? 여기 t로 일단 써놓을게. 그럼 이거 f 프라임 t 하고 g 프라임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 이게 기준 문자를 t로 생각하고 y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 dy d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는 g를 미분했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얘는 t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해서 dt dx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x에 대해 미분하면 뭐라고 쓸 수 있는 거? g?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dt dx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분수가 아니야. 그냥 이거는 y를 누구에 대하여 미분했다 라는 기호로 표현한 건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게 얘를 미분하면은 y를 x에 대해 미분했죠? dy dx를 써보면 정말 신기하게 얘랑 얘를 뭐 하면 결과가 똑같아져? 약분 이렇게 한 거랑 신기하게 결과가 똑같더라 해서 이거를 분수로 생각하고 약분을 쓰는 건 대학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 개면 더 신기해요. 세 개면은 없어지고 해서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것만 이렇게 남게 돼서 이거를 따라하세요. 연쇄 법칙 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연쇄 법칙을 굳이 알 필요 없는 이유는 이렇게 주로 다루게 되는 거는 대학교 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이렇게 다룰 거기 때문에 이거 상으로는 체인룰이 딱히 체감은 안 돼요. 연쇄 법칙을 체인룰이라고 하거든. 자, 근데 우리가 요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추가로 여기다 밑에 내가 쓰게 될 건데 보세요. y는 f, g 하고 h, x 지금 몇 개가 합성됐죠? 몇 개 함수가? 3개가 합성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얘를 네모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분을 한 걸 하나씩 한번 해볼게. 3개짜리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미분할 때는 자, 일단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겉함수를 그냥 미분을 하고 속함수들을 그대로 써요. g 한 다음에 h 3개면 이렇게 써. 지금 이 주황색 네모를 그대로 쓴 거죠. 그대로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속함수 미분한 걸 뒤에다 곱해주는 거죠. 근데 얘를 미분하면은 또 합성함수기 때문에 또 속미분이 또 나와야 돼, 속미분이. 자, 그러면 얘 미분한 걸 곱했을게. 그러면 이 주황색 미분할 때는 이 합성함수의 세모 이렇게 생각하고 G 세모로 미분할 때 생각하세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G 프라임 세모니까 그냥 H X인데 이 합성함수니까 세모를 미분한 걸 또 써줘야 돼. 뭐라고 써줘야 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언제 쓰느냐? 자, 이런 거는 예시를 여기다 쓸 때 예시는 너네가 안 써도 되고 이것만 써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사인, 코사인, x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 정도? 지금 이거는 제일 바깥쪽 함수가 누구로 생각하면 될까? 사인에다가 누구를 합성하고 코사인을 합성하고 그 코사인의 x에다가 뭐를 또 합성한 거야? 지금 이렇게 3번 합성, 3개를 합성한 거죠? 자,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바깥쪽, 제일 겉함수인 누구 먼저 써주고 사인 미분에 써주면 뭐라 쓸 수 있죠? 코사인 이렇게 써주고 속함수 그대로 쓰면 돼. 뭐라고? x 이렇게 써. 그런 다음에 이 속함수 뭐 한 걸 뒤에 곱해서 쓰면 돼?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은 참고로 이거 코사인 제곱 x 아니야? 코사인 한다면 x 제곱인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미분했다 생각하세요. 이것도 합성함수죠? 누구에다가 누가 합성한 거야? 코사인에다가. 그러면 이 겉함수 속함수 역할인 거니까 겉함수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되죠? 하고 속함수는 x제곱 그대로 한 다음에 속함수 뭐 한 걸 또 추가로 써줘야 돼요. 속함수 미분하면 누구를?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우리가 합성함수 민법 배웠으면은 여러 개가 꼭 2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돼 있더라도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더라. 속함수 미분이 계속 붙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 일단 위에 거 첫 번째는 증명이고요. 밑에 거는 3개 이상 중첩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경험으로 가져가는 듯 쓰세요.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오늘 목세 미분법과 합성함수의 미분법 2개를 배우는 거예요. 미분법. 함수 합성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법. 로그미법이랑 포함이 되는 건가? 로그미법이구나. 로그미법까지 해야 하는 거지.
아는 사람은 이따 테스트 볼 거 외워도 되고요. 프린트를 풀고 있어도 되고요. 연대하세요. 요거는 쓰세요. 3개짜리도. 외우는 거는 저 FG만 외우면 돼. 원리는 똑같으니까 외우는 건 최소화합시다. 다음 한번 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어준거 배우게 돼서 좀 더 많이 복잡한데도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모양 좀 많죠? 지수로그에서는 우리가 2에 한 다음에 이 자리에 fx, x에 대한 식이 들어갔을 때 2의 x승에다가 합성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2의 2x제곱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있는 거 미분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합성한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2의 x승에 x, 그럼 이게 겉함수, 얘가 무슨 함수? 속함수. 그러면 미분하고 싶다? 그러면 겉함수 미분한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2의 x승 미분하면 뭐 나오지? 그러니까 2의 하고 속함수 그대로 이렇게 써. 그러나 속함수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이렇게 그냥 1차식 하나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의 fx승이 있다? 그럼 이건 2의 x승에다가 fx가 합성된 거니까 2가 겉함수, f가 속함수. 그럼 미분하면 이거 식이 어떻게 될까요? 2의 fx 한 다음에 앞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만 그냥 해주면 되니까 웬만한 거 이제 다 처리가 가능한 거야. 합성 비문법까지 하면은. 자, 그러면 이거 기억나나요? 어떻게 미분하는지? ax 미분은 어떻게 지금 기억나? 어떻게 됐죠? a에 그대로 fx 쓴 다음에 추가로 붙는 게 하나 있었어. lna 한 다음에 무슨 미분? 속미분 f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로그는 어떻게 될까? 로그 x 미분하면 뭐분의 몇이었게? x분의 1. 이건 외워놔야 돼요. 다시 lnx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x분의 1이었죠? lnx에다가 fx를 놓은 건데 절대값은 몇이었냐면 우리가 로그의 진수는 항상 무슨 수여야만 하죠? 양수라는 걸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값 씌워서 처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x분의 1이 아니라 이제 x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fx 분해한 다음에 1하고 무슨 미분? 속미분 뭐 곱해주면 될까요? 요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는요? 결과만 바로 써볼까? 얘는 추가로 분모에 누가 곱해지는 거였지? fx lna 분의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에 합성된 것들도 이제 그냥 아까 했는데 우리 그 여기 나오는 거구나. 네, 여러 개 합성됐을 때 우리 삼각함수 예시로 들었었죠.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제 6개가 한 번에 다 나왔어. 사인 미분하면 뭐였죠? 코사인. 그러면 사인 fx 합성됐죠? 이거 미분하면 뭐라 써야 될까? 코사인 fx 쓴 다음에 곱하기. 네, 사실 근데 좀 좋은 표현. 이건 약간 표현이 중의적이잖아. 이게 코사인의 각인지 이게 각인지 애매하잖아요. 사실 좋은 표현은 얘가 개수로 앞에다가 이렇게 써지는 게 훨씬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쓸게요. 속미분을 앞에다 좀 써줄게. 뭐라 쓸까 그러면? x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쓰면은 표현이 딱 명확하지.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속미분이 똑같이 f' 뒤에 곱해지겠죠? 다만 이제 미분은 뭐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그럼 뭐라 쓸까?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면 제일 깔끔하게 쓰는 거긴 하죠. 근데 약간 한 번씩을 정리한 거긴 해. 자, 그럼 얘들아, 탄젠트 미분하면 뭐였죠? 여기죠? 탄젠트 미분하면 뭐다? 그 제곱.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f'x 네, 이렇게 써주면 제일 확실하겠죠? 이건 시컨트 제곱 fx, 시컨트 fx 전체제곱이랑 똑같은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코시컨트는 누구 미분했을 때랑 모양 비슷하죠? 시컨트 기준으로 외우면 편하니까 시컨트 먼저 할게요. 자,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를 그대로 한번 써. 그러면 뒤에 누가 곱해지더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시컨트, 일단 속미분 f' 먼저 쓰고 시작할까? 그 다음에 누구 먼저 써주고 시컨트 그대로 써. 그런 다음에 시컨트에 누가 곱해지더라? 얘 어떻게든 중의적이지 않게 표현해야겠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얘랑 뭐만 이제 잘 바꿔 써주면 되는 거야? 부호만 잘 바꿔 써주면 되겠죠? 속미분은 똑같겠지? F 프라임 X 그 다음에 시컨트 탄젠트였으니까 시컨트 여각이 누구 써주고? 코시컨트 그대로 써. 그런 다음에 탄젠트 대신 누구를? 코탄젠트를 여각관계인 함수를 그냥 써주면 된다 그랬죠? 코탄젠트는 누구 생각하면서 쓰면 될까? 탄젠트. 탄젠트 비분은 뭐였죠? 시컨트 제곱. 그럼 코탄젠트 비분하면 뭐가 일단 붙고? 마이너스 붙고 속미분 먼저 써놓고 그 다음 뭐를 쓸까요? 코시컨트의 제곱 X. 이렇게. 시험 볼 땐 이 순서 상관없어요. 내가 명확하게만 쓰면 돼. 이거는 근데 좀 중복되는 게 많죠? 이건 테스트를 안 볼게요. 이것만 좀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지수 미분법에서는 지수 로그 함수의 미분 1번 누구 2의 fx 승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a의 fx 승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ln 절대값 fx면 어떻게 되는지. 참고로 이 fx 여길 땐 당연히 정의가 안 되겠죠? 로그 a의 fx를 미분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쓰세요. 자, 이거 쓰고 다음 거까지만 딱 할게요. 문제가 그렇게 딱 끊겨있네. 로그윤법까지만 같이 하고 로그윤법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이하고 테스트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로그윤법은 그냥 언제 쓰는 거냐면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상황이 언제 쓰냐면 밑과 지수 모두 x에 대한 함수거나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기억나요? 미친 거야. 야, x의 3승 이런 건 무슨 함수? 지수 누구야? 다항이죠? 네. 근데 3의 x승은 무슨 함수? 이건 뭐냐고. 이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걸 보면 내가 바로 끌어내리고 싶어서 양변을 뭐 해버리죠? 용치해버리죠? 그때 쓰는 거예요. 자, 로그민법은 왜 로그민법이라고 하냐면 양변의 로그를 ln을 취해서 좀 식을 정리한 다음 미분을 하는 방법이라서 무슨 미분법이라 부른다? 로그민법이라 부른다. 자, 얘는 주로 언제 쓰냐? 밑과 지수가 모두 x에 대한 함수로 들어가 있을, 식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끌어내린 다음에 미분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또는 고차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유리함수 예를 들면 3차분의 2차 1차 이거 원래 분수꼴이니까 무슨 미분법 써야 되는 거게? 목세 미분법 하면은 분모제곱에다가 막 이거 하려면 개판이 돼 식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로그 미분법을 쓰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요 순서는 이래요. 자, 우리가 양변에 ln을 취하고 싶어?
그럼 ln을 취한다는 거 얘랑 얘를 로그의 진수로 보겠다는 얘기지? 근데 진수가 되려면 얘는 뭐가 얘 무슨 수여야만 진수가 될 수 있죠? 양수여야만. 그래서 내가 얘가 양수가 되도록 절대값을 씌우고 얘가 0이 아닌 제약 조건을 추가로 뭔가 더 걸어요. 그러면 그거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절대값 이렇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양변에 내가 2번 ln을 취해요. ln을 취하는 이유는 그랬을 때 그래야 미분에서 제일 깔끔하게 나와서 그래요. 자,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여기다 바로 내가 해볼게. 절대값 씌웠고요. 그럼 절대값이 이렇게 전체에 있으면 따로따로 나눠서 상관이 없겠죠? 그럼 우리가 절대값의 의미 자체가 그냥 부호를 떼고 보는 거니까 따로따로 부호 떼고 곱하나 전체 곱한 다음 부호 따라 결과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양변에 내가 ln을 취할게요. ln 이렇게 해줄게. 자, 여기 진수의 곱하기랑 나누기로 막 연결이 되는 거야. 로그의 성질로 분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좌변은 뭐가 될까요, 얘들아? 그럼 뭐라 쓰면 되고 ln 절대값? 이렇게 쓰면 되겠죠? 는 우변 ln 한 다음에 엄청 복잡하지 이거. 분리를 할게요. ln 몇 개로 분리해버릴까? 3개. 그럼 첫 번째 건 뭐라 쓸까요? ln 한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우리가 로그의 성질,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뭐 할 수 있어? 빼내죠. 그럼 몇 ln 이렇게 해버릴까? 2ln 한 다음에 뭐라 쓸까? 절대값? 이렇게 조금 간단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분리한 다음에 쓰면 앞으로 빼내면 뭐라 쓸 수 있을까? 플러스 2하고 ln 한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2. 그런 다음에 얘는 나눠져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ln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몇 ln 이렇게 하면 될까? 3ln 절대값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1차식 꼴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 ln 절대값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fx 분의 속미분 f 프라임 x 이렇게 그냥 추가로 붙는 거라 그랬어.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유도되는 건데 아직은 안 해줘도 괜찮아요. 이제 막 배웠으니까 모를 수 있지만 이거는 너네가 나중에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도 시험 볼까? 야, 여기 있네요. 테스트 볼 거 있죠? 얘는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얘를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을 할게요. 세 번째 ln 취했으면. 자, 그러면 여기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ln 절대값 y 그러면은 아까 ln 절대값 fx의 역할을 y가 하고 있죠? 그럼 뭐분의 y분의 y 프라임 이렇게 쓸게요. 는 하면 자 2는 상수니까 그냥 앞에 냅두고 ln 절대값 x 플러스 1하면 뭐분의 x 플러스 1분의 하고 이거 미분하면 몇이니까? 1이죠? 근데 앞에 몇 있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완전 간단하죠? 얘는요?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속미분 1인데 앞에 2 있으니까 2 이렇게 되겠지? 얘는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통분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나중에 계산할 때 숫자만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y 프라임은 하면은 그냥 x 플러스 1분의 2 x 마이너스 2분의 2 걸어 외쳤을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3하고 여기다가 y만 뭐 해주면? 곱해주면 근데 y가 원래 식이 저거였죠?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해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게 fx라고 한 다음에 f' 5 구해라 이거 미분할 때 개끔찍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 미분 정리됐죠? x에 5 집어넣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목세 비분법을 쓰는 것보다 이게 고차당식분의 고차당식으로 돼 있을 때는 로그 비분법을 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는 제한적인 이런 내신 유형에서만 쓰이고 그 외에는 안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왜 배웠느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원래 미분할 때는요 이런 거밖에 못했었거든. 이거 지울게요. 그 전에는 수투에서는 이런 것만 배웠어. x에 따라서 x의 자연수 제곱을 미분하는 것만 배웠어요. 또는 x에 0제곱하면 상수죠? 이거 미분하는 까지만 배웠었어.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됐었죠? n x에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건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였죠? x 0승은 상수잖아. 미분하면 1 미분하면 뭐 돼?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방금 목세 비분법을 배워서 이제 x에
마이너스 n승.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 그러니까 양의 정수일 때, 0일 때, 이제 무슨 정수일 때도 하게 된 거야? 음의 정수일 때도 그냥 공식 똑같이 써도 괜찮더라 해서 그냥 그럼 음의 정수 n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nx의 그냥 똑같이 나오더라 음의 정수면. 이렇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와, 이 공식은 차수 또는 지수가 정수면 아무 때나 막 써도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근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떡하죠? x의 루트 2승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증명한 건 여기가 무슨 수일 때만 증명했기 때문에 정수. 자연수일 때 0일 때 음의 정수일 때 정수일 때만 증명했죠? 근데 이걸 우리가 로그 비문법을 하면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게 돼요. y는 한 다음에 x의 r승 이 r이 루트 2가 되든 뭐 파이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어떤 실수가 들어갔을 때 자, 이 로그 비문법 쓰기 위해서 내가 진수를 쓸 거야. 양변에 뭐 씌워버리고 어차피 y랑 x, r승 똑같다 그랬지. 그러면 절대값 y랑 절대값 x, r승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 내가 이거를 실수해야 r로 썼네. 이거 이렇게 좀 바꿔 써도 될까? 봐봐. x를 r번 곱한 다음 부호를 양수로 바꾼 거랑 애초에 그냥 부호를 뭐로 바꿔버리고 양수로 바꿔버리고 몇 번 곱한 거랑 r승 한 거랑 똑같다 써도 괜찮을까? 자, 그러면 얘는 양변에 이제 ln을 취할게요. 좌변은 뭐라 쓰고 ln 절대값 y는 그러면 여기는 ln 절대값 한 다음에 x의 r승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앞으로 뭐 해버리고 빼내버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뭐 해버리면 ln 취하고 이제 양변 미분하는 거야. 그럼 좌변은 뭐 분의 y분의 y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미분하면 r은 그대로 실수니까 놓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이거 넘기면 y 프라임은 r 곱하기 x분의 뭐다? y. 근데 y가 뭐였죠? xr 승이니까 r 한 다음에 x r 마이너스 1승. 우리 자연수일 때 스프레스 했던 거랑 결과가 어때요? 똑같이 이제 실수 들어가면 그냥 다짜고짜 해도 돼. 그러니까 로그 비분법은 사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수가 x의 루트 2승 상관없어요. 미분하면 그냥 누구 앞으로 빼주고 루트 2. x의 몇 승?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게 로그 비분법 부분인 거야. 그래서 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요. 여기 그래서 쓰면 돼요. 실수, 요 n자리가 실수여도 그냥 nx의 n-1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경험으로 가져가세요. 이쪽은 따로 테스트는 안 보겠습니다. 얘는 안 써도 되고요. 로그 비문법은 이제 너네 문제 내가 이따 풀어줄 때 그때 로그 비문법 문제 분명히 있거든? 그때 풀어줄게.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쌤 문제 풀이 좀 하고 마무리합시다.